서울특별시에 있는 터미널들 가운데서 유일한 한강 북쪽에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찾는 터미널로도 알려진 곳이지만 터미널 환경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터미널, 동서울 종합터미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소재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1988년 5월에 개장하여 올해로 영업 36년째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바로 연계되어 잠실이나 건대 입구 왕십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바로 붙어 있어서 동서울시종차 고속시외버스는 강변북로를 통해 바로 진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고속시외버스 터미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강 북쪽에 있는 터미널인데 주로 광진구 주변이나 동대문구, 중랑구나 한강 이남에 해당하지만 송파구나 강동구 일부 지역에서도 동서울 종합터미널로 접근하기에 괜찮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강변북로뿐만 아니라 한강과도 바로 붙어있고 고속시외버스 노선들 가운데 이동 경로상 한강을 건너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바로 주변에 있는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가거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부터 이용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부고속도로부터 이용하는 차량은 성수대교나 한남대교를 이용해서 건너갑니다. 그러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구간들 가운데 일부분이 상습 정체를 겪는 경우가 있어 이것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자체가 타 터미널에 비하면 고속도로 IC와의 거리가 조금 먼 편이고 고속도로 IC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겪기도 하다 보니 시외로 빠져나가거나 서울에 들어선 뒤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지체되는 겁니다. 서초동이나 반포동에 있는 터미널이 서울 내 구간에서 정체를 겪어도 고속도로 IC와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빠른 진출입이 가능한 것과 대조정입니다. 이제 1988년에 최초로 들어선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내외부를 살펴봅니다. 여기 있는 안내 간판에 따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사람은 1층이나 2층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건물의 주출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시외버스 대합실입니다. 여긴 약간의 가게들과 양쪽에 시외버스 매표소가 있고 뒤편 출입구 쪽에는 고속버스 매표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시외버스 1번에서 23번 승차원부터 보이고 23번 쪽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승차원들과 대합실, 버스회사 영업소도 볼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승차원은 총 36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 대합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역시 가게들이 있고 매표소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2층에 고속버스 매표소가 있었지만 1층으로 옮긴 것입니다. 따로 마련된 통로를 따라 끝까지 이동하면 고속버스 승차원과 하차원이 나옵니다. 고속버스 승차원은 A부터 M까지 총 13곳으로 구성되고 바로 건너 하차원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관계없이 이곳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박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 박차 공간은 승차원에서 보는 이 방향이 주 박차 공간입니다. 하차원과 터미널 바깥 골목길로 연결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통로를 충분히 활용해 승차권 소지자가 고속버스 승차원으로 바로 이동하는데 대합실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갈 필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1988년 5월에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금의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일대에 동마장 터미널이 있었는데요. 1969년 동마장 터미널이 들어설 당시에는 을지로나 종로, 서울역, 신설동 등에서 각종 고속시외버스 노선들이 운행하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사회 안전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당시 동마장 터미널로 이전할 당시에만 해도 위치는 외곽에 해당되었으나 장기적으로 도심의 확장이 계속되고 동마장 터미널마저 혼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가 1987년에 개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터미널 건립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의 구이동 동서울 종합터미널입니다. 동마장 터미널일 때보다 고속도로 IC와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지하철 2호선 정체역 이용도 바로 가능해서 터미널을 방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개장한 뒤로는 경기도나 강원도 방향 시외버스 노선들이 동서울과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분산됐다가 나중엔 아예 동서울 종합터미널로 바꾸기도 했고 고속버스들을 포함해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선지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현재도 강원도 방향 노선들은 서울 내에서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입지가 강합니다. 상봉터미널은 동서울 종합터미널 개장 후 시점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최종적으로 고속버스 전면 철수와 한 개의 시외버스 노선만 남아 있었다가 2023년 11월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36년 동안 구이동에서 자리를 지키며 많은 고속시외버스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해주었던 동서울 종합터미널. 그러나 세월을 지나며 터미널의 전반 환경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볼일을 봐야 할 때 이용하는 화장실이 오래전부터 악취가 나는 등 위생 상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시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수리나 정밀 청소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7년 10월에는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된 적이 있었고 성적 일탈 창구로 유명세를 떨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상인들이 터미널 화장실을 순찰하기도 했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성적 일탈이 금세 공유되고 말았고 화장실 이용 자체가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터미널 건물 자체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는데 리모델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낙후된 모습을 풍깁니다. 또 구걸하거나 금품 갈취를 시도하려는 사람 등 사회적인 문제도 여러 벌어져 터미널 전반 개선 대책이 시급할 정도였지만 2024년 6월까지만 해도 별다른 개선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터미널 전반 개선을 하기로 결정되어서 사정은 좀 나아지겠지만 이것은 장기간 이어진 사업입니다. 재건축 계획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신도시계획 운영 체계에 따라 여러 사업 계획안 중 동서울 터미널이 선정됐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정도였지만 본격적으로 2017년 재건축 계획이 가시화됩니다. 당시 서울시와 한진중공업 간의 사전 협상을 진행, 2018년 상인들은 화해조서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관련 통보를 받았고 이는 강제 퇴거 각서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19년 10월 중 본래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한진중공업은 동서울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총 4,025억 원의 신세계 측에 매각하는데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추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터미널 재개발에 따라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와 부딪혀 강제 퇴거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임대차 계약서상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조직 구성부터 불가능했습니다. 터미널 건물과 부지가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들어 재개발 일정이 조금씩 진행되고 가게 강제 퇴거와 몇몇 상가들의 강제 철거까지도 진행되면서 현재 가게들은 소수만 남았습니다. 터미널 이점 상인들과 한진중공업 간의 명도 소송이 벌어졌고 이 소송전은 2022년 중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재개발은 지상 40층 규모의 복합 공간으로 계획, 지하의 터미널과 환승센터를 구성하고 지상층에 수변 휴식, 조망 공간과 상업, 업무 시설 등을 배치합니다.